주식 투자로 떼돈을 번 젊은 재력가로 또 뒤로는 개미 투자자들을 울린 범죄자로 이미 여러 차례 세간의 주목을 받았죠.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 오늘 다시 뉴스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 씨의 부모가 살해돼 유기된 상태로 뒤늦게 발견됐는데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사건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지방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먼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사건은 어떻게 좀 설명을 해야 할까요? 일단 주제を보고 이야기 나눠보시죠. 대로변의 빌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혀 부실에 비해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희진 씨도 지금 죄를 짓고 복역 중이지만 그래도 부모님을 이렇게 잃는 건 너무 또 잔혹한 일입니다. 이 사건이 여러모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사건 자체만 놓고 봤을 때 발견된 시신의 상태가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그렇죠. 이제 시신이 사실은 한 시신은 범행 장소에서 이제 발견된 거고 또 한 시신은 유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두 시신 다 굉장히 이제 참혹하게 이제 살해가 된 건데 대부분 이런 경우 보면 범행 장소에 시신 두들을 그냥 놔두던지 아니면은 발각될 게 두려워서 유기를 한다고 하면 두 구를 다 유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안양 집에서는 이제 모친이 발견됐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부친의 시신은 평택에서 발견됐거든요. 근데 네. 평택이라고 보니까 이건 용의자가 임대한 창고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양 집에 가서 두 부부를 다 살해한 다음에 모친은 거기에 시신을 그대로 놔두고 이지제 부친 시신은 따로 이동시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과연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어떤 범행 동기가 지금 계속 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죠. 배 교수께서는 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시신을 따로 유기했다고 보고 계세요? 뭐 범죄 종류로는 펠러니 머더, 그러니까 이게 강도 중에 네. 우발적으로 살해가 됐거나 아니면 반대로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침입한 다음에 네. 아니면 침입해 있다가 피해자들을 기다리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뭐 돈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걸 달성한 다음에 예. 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유기할 때의 어떤 특정한 뭐 장롱이라든가 아니면 냉장고를 이용을 해갖고 유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왜 이제 나눠서 유기했는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뭐 보통 이제 저희들이 스테이징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 후 조작이라는 개념을 쓰는 거는 이제 보통 이렇게 하는 경우에 쓰는 거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죽이고 네. 자살하는 형태를 위장하기 위해야만 분리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부부 사이의 문제인 그렇죠. 것처럼. 예, 그렇게 되는 예. 거죠. 말하자면 이 전제는 그겁니다. CCTV에 이 범인들이 잡히지 않았다는 가정하에서는 사실은 한 분은 돌아가셔갖고 시신 상태로 놓여 있고 대단히 잔인하게 네. 그 다음에 다른 분은 실종된 상태에서 뭐 이렇게 시신이 발견된다. 그러면 예. 보통의 경찰이 이런 그 동기를 찾을 때는 부부간의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 일단 그 몇 가지 중에 하나를 추정하거든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물론 네. 이것은 이제 그냥 추정입니다만은 가능성 있는 추정인 거고 그 다음에 문제는 그겁니다. 이 범인들의 동선이라든가 아니면 이 범인들이 발견된 체포된 형태의 위치 이걸 봤을 때 동기가 다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그거 사이에서 지금 이제 수사가 진행 상입니다. 네, 지금 유기된 그 시신 한 구는 냉장고에 넣어진 채로 이삿짐 센터를 불러서 유기를 했거든요. 이런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형태라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프로파일러들은 사실
이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례적이진 않지만 보통 일반적인 강도 살인 네. 같은 경우에는 납득이 되지 이례적이죠. 않아요. 네. 왜냐하면 보통 그냥 놔두고 가죠. 네. 그런데 이제 흔히 냉장고 같은 데에는 기밀이 잘 되고 보관이 잘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이동에서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하지 않았을까라는 건 하지만은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은 살해 방법 자체가 굉장히 잔인하거든요. 네. 그럼 그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것은 이제 이진 씨의 이전에 있어의 범죄와 연관이 돼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일단 지금 CCTV 상으로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용의자는 4명이고요. 이 가운데 1명만 체포가 됐습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다 도주한 건가요? 예, 한 명은 이제 주범이에요. 체포가 됐죠. 나머지 3사람은 이제 조선족으로 알려져 있고 이 주범 잡혔던 이 주범이 고용한 사람으로 처음에 이제 본인의 경호 목적으로 고용을 했다 현재까지 이렇게 진술한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이 고용했던 사람 중국 동포 출신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일단 다 출국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당일날 칭다오로 출국을 한 것이고 그래서 경찰에서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이유는 물론 범행에 가담한 부분들도 있지만 과연 저 도주한 중국 동포 저 3사람들은 이 범행에 얼마만큼 가담했으며 주범으로부터 범행 동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네. 좀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주범의 진술의 신빙성을 조금 봐야 그래야 정확한 범행 동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저 3사람들에 대해서 아마 경찰에서 적색 수배를 네. 요청한 거로 보입니다. 일단 주범은 범행 동기에 대해서 뭐라고 진술합니까? 이게 사실은 좀 석연치가 않아요. 일단 2천만 원 채권. 내가 돈을 그 이희진 씨의 부모로부터 돈을 받을 게 있는데 그걸 못 받아서 내가 살해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글쎄요 2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두 부부를 살해를 했다? 이게 선뜻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지금 집에 있던 현금 5억도 훔쳤다라는 건데 2천만 원 빚이 있는데 5억을 훔쳤다. 그럼 사실은 본인이 받을 돈보다 4억 8천 더 가져간 네. 것이거든요. 그러면 5억이 있는 것을 알았으면 거기서 2천만 원은 어떻게 되는지 뭐 협박을 하든 뭐라든 받아왔으면 되는 건데 굳이 살인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네. 생각을 해보면 과연 용의자가 진술한 범행 동기가 맞는지 경찰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찰이 혹시 이희진 씨의 불법 주식 거래에 피해 본 사람이 그 피해 관련해서 이렇게 보복 범죄를 한 것 아닐까라는 지금 의구심을 가지고 범행 동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펠로니 머더라고 하는 건 거꾸로 생각하는 겁니다. 네. 2천만 원 김 씨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2천만 원의 채무 때문에 나머지 3사람한테 접근을 했는데 네. 사실은 3사람은 거꾸로 온 거죠. 사실은 그 피해라든가 아니면 그 이진 씨의 부모 집에 상당히 뭐 어쨌든 현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의도가 다른 두 주체가 붙었다고 하면은 저게 설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태로 그 피의자 김 씨는 네. 그 동기를 이제 얘기하지 않거든요. 단지 그냥 얘기하고 있는 거는 2천만 원 채무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고 네. 나머지 5억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없어진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그 돈은 3명이 가져갔을 거란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액수가 더 많은 쪽이 사실은 주요 동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그러니까 이걸 다 같이 봐야 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일단 언뜻 지금 상황으로만 봐서는 이 범행 동기 자체가 이해가 되진 않는데 남아 있는 공범 3명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서 처음에 범행을 공모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가능할 수도 있다. 예. 이런 말씀이시고요. 피의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거꾸로 집안에 5억 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2천만 원을 뭐 갚지 않았다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2천만 원이라는 것은 일종의 핑계, 어떤 다른 어떤 동기를 감추기 위한 그러니까 표면적인 채무가 있는 건 확인이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이런 방식 때문에 2천만 원 때문에 사실은 3명의 일종의 보디가드들 고용해 갖고 들어와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인했다라고 하는 일종의 범행 알리바이를 얘기하기 위한 근거가 아닌가. 네. 일종의 그런 가짜 얘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일단 그 이 달아난 공범 3명은요.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다고는 하지만 이미 출국을 한 상황에서 이런 경우에 어떻습니까? 신병 확보가 쉬울까요? 결국 이제 중국과의 사법 공조를 통해서 데리고 오는 수밖에 없어요. 뭐 중국도 우리나라도 이제 범죄인 인도자가 체계로 돼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체포가 되면 우리로 인도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원칙상은 그래요. 근데 다만 글쎄요, 중국의 공안이 사실은 그 중국의 어떤 경찰이나 그런 사법 시스템이 우리나라나 저 미국 같은 선진국들만큼 이렇게 아주 정치하게 돌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현실상. 그렇기 때문에 제도는 그렇지만 현실상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는 그건 사실 좀 난망하죠. 네. 지금 보니까 실종 신고를 지난 16일에 그제 이제 했었고 확인이 된 살해 시점이 지난달 25일입니다. 3주 만에 발견이 됐는데 왜 이렇게 실종 신고는 늦게 들어갔을까요?
그 말하자면 이진 씨 동생분이시죠. 이진 씨는 이제 지금 재판 중인 거 네. 구속돼 있는 상태니까 동생분의 말은 그겁니다.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그 전후 사정 말씀은 개인사니까 얘기하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연락이 안 돼 갖고 연락이 안 되는 걸 불안하게 여겨갖고 집에 가서 했더니 잠긴 걸 보고 119를 얘기해서 문을 따고 들어가니까 네. 그 시신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네. 물론 거기에 대한 의심을 가질 거는 경찰이 갖는 거겠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검토해 보면 있겠죠. 예. 네. 이희진 씨는 처음에 이름 들었을 때는 누군가 싶은데 이 청담동 주식부자라는 말 듣고는 몇 년 전에 한번 유명해졌던 그런 인물이라는 게 기억이 났습니다. 주식하는 분들은 다 아는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청담동 주식부자라고 해서 방송에 나와서 굉장히 본인의 주식으로 많이 돈을 벌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네. 근데 그때부터 사실은 주식 그 전문가 집단에서는 약간 의구심을 가진 적도 있어요. 뭘 해서 돈을 버는 거지? 왜냐면은 사실 저렇게 주식해서 돈 벌었던 사람들이 쭉 얘기가 되면 대부분 이제 내가 무슨 주식에 투자해서 어떻게 벌었다 이게 좀 나오는데 네. 그런 것들이 사실 좀 투명하지가 않았었어요. 이진 씨가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그래서 사실 의구심을 가졌던 분들도 좀 있어요. 근데 결국 문제가 좀 터졌던 거죠. 결국 이제 그 투자자를 모집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좀 사기를 통해서 부당이득을 또 편취했다 이런 부분들로 구속 기소가 됐고 결국 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지금 2심이 진행 중인 거죠. 네. 이 돈만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런 재력을 SNS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 과시를 하면서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유명해졌던 인물입니다. 그때 당시에 상당한 파장이 있었는데요. 어떤 사건이었는지 당시 이 씨에게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사람들의 목소리로 다시 들어보시죠. 투자를 갖다가 해놓으면은 이 회사가 상장이 되었을 때 뭐 두세 배, 많게는 10배까지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이제 뭐 계좌를 보여준다든가 이제 불을 가시하다든가 피해 보신 분들이 한 1,000명은 무조건 넘는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1인당 피해 금액이 억대가 넘기 때문에 분명히 1,000억대는 넘어갈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불법 주식 투자로 지금 사기로 지금 구속이 돼서 복역 중인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범죄자인 것도 사실이지만 일단은 정말 잔혹한 사건으로 부모를 동시에 잃지 않았습니까? 오늘 구속 집행 정지 결정이 나왔는데 이런 건 어떤 경우에 나오는 결정인가요? 보통 이제 존속의 장례식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고요. 이럴 경우는 교도관의 호송하에서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뭐 네. 보통 길지는 않고요. 보통 뭐 이틀 정도 하고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이번에도 나와서 이제 부모 장례를 치른 다음에 이제 치르고 다시 들어가게 되겠군요. 이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럽 버닝썬 관련 의혹과 정준영 승리 사건 진행 상황도 좀 알아보죠. 먼저 오늘 경찰이 정준영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어요. 그렇죠. 이제 오늘 신청을 했으니까 결국 이제 검찰에서 청구를 할 거고요. 그럼 법원이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이제 구속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네. 글쎄 아직까지 영장 실질 심사가 언제 잡히는지 아직 보도된 건 없었는데 네. 제 생각에는 아마 오늘이 지금 오늘 월요일이니까 아마 화요일 내일은 좀 빠른 한 수요일 정도 수요일 내지 늦으면 이제 목요일날 영장 실질 심사가 아마 있을 거라 저는 개인적으로 네. 보고 그럼 결국 이제 관심이 있으신 시청자 여러분 관심 있으시니까 발부가 될 것이냐 네. 안 될 거냐 이 부분인데 이거 영장을 기각시킬 재간이 없는 거죠. 이건 뭐- 아무래도 영장 발부할 것이다. 그럼요. 영장 발부될 확률이 저는 한 99% 봐요. 왜냐하면 네. 일단 뭐 피해자의 진술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언론에 보도된 어떤 카카오톡 메시지라든지 그 영상 그 같은 것들을 보면 경찰은 그거보다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을 것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보도는 아무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보도된 것만 놓고 보더라도 저 피해 여성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고 그 다음에 유포시켰다라는 거는 그건 뭐 명확한 사실로 보이거든요. 저는 네. 그렇기 때문에 영장 저는 발부될 거로 봅니다. 변호사님의 관측대로 된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카톡방에서 대화를 나눈 8명 가운데 가장 먼저 구속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승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는데요. 혐의가 다르고 뭐 경중이 좀 다르기 때문일까요? 지금 조사하기 너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성접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관련된 거기에 있었던 여성분이 사실은 본인이 일정 정도 거부하는 부분도 네. 있고, 그러니까 본인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은 거기에 참여한 목적에 대해서도 다른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예. 있고, 지금 해외 원정 성매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해외 도박 같은 경우도 아직 그건 전체적인 규모가 파악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경찰 유착도 사실은 승리보다는 유모 씨 부분이 더 주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승리 씨는 여러 군데 다 관련돼 있는데 네. 주요하게 어떤 부분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는 사실은 시간에 쫓겨 갖고 사실은 아직까지 그런 부분을 구체화시키는 부분이 없습니다. 아까 정준영 씨 관련된 부분은 오늘 오후에 이제 피해자 진술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피해를 봤다고 했으니까 되는 건데 지금 승희 씨 부분에는 사실은 다른 것들이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약 유통도 본인은 아니라고 하고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은 없는 상태니까요. 네. 승리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진 않았고 승리가 병무청에 오는 25일 입대를 할 예정이었는데 입영 연기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지칭됐던 윤모 총경. 좀 구체적으로 친분이 확인되는 그런 정황들이 나왔다고요. 그렇죠. 이제 오늘 또 한 언론사에서 저녁에 메인 뉴스에 이제 단독 보도를 했는데 그 FT 아일랜드 최종훈 씨라는 분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또 이제 피의자로 입건이 됐습니다. 네. 몰래카메라 관련해서 그 사람이 인터뷰를 봤더니 이 유모 씨하고 저 윤총경, 유디홀딩스 유모 대표, 그다음에 윤총경 부부하고 본인하고 이제 골프를 같이 쳤다. 네. 청와대에 계신 아주 잘 나가는 분이라고 소개를 받았다. 뭐 이런 진술들을 했다는 거예요. 언론사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 이제 청경 승진한 다음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밖에 나와서 이 유모 대표랑 이런 연예인들과 어울려서 골프를 쳤다는 걸 보면 뭔가에 뭐 골프 친 걸 가지고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어쨌든 유리홀딩스의 유모 대표 및 단톡방 멤버들하고 뭔가의 좀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다라고는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죠. 배 교수님, 그 경찰에 계셨으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파견 근무를 나가거나 경찰청 안에서도 인사 담당관이라는 보직을 받는 경찰 간부들 보통 어떤 사람들이 선택이 됩니까? 이게 공직자들 비위를 감시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일견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 자리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2, 3만 경찰 중에서 5손가락 안에 들 겁니다. 5손가락 안에 든다. 그 정도고 사실은 여기에 가기 위해서 엄청난 치열한 경쟁이 있어요. 그리고 함부로 여기 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네. 여기를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 그냥 아니할 말로 별자리 한두 개는 기본적으로 따놓았다고 하는 고속도로라고 하는 경우 우리들은 압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럼 그때 당시에 이제 경찰 수뇌부와도 아주 수뇌부의 어떤 신뢰를 상당히 쌓아두고 또 일적으로도 여러 가지 성과를 많이 보인 사람들이 가는 자리 같은데요.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인사 담당관이라는 자리가 사실은 전국에 있는 12만 경찰의 인사 관련된 부분을 다 그리고 또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라는 자리는 사실은 이제 경찰 쪽에서 민정수석의 업무 관련된 부분은 거의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얘기하면은 상당히 굉장히 힘이 센 자리라는 것은 누구도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이게 사실 이 경찰총장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저희 같은 사람은 초기에 요 자리쯤 되겠다는 예측은 했었습니다. 그 사실은. 예측에 들어맞는 사실 자리인 건가요? 예. 왜냐하면 본청 과장 정도가 사실은 힘을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오히려 경찰청장보다도. 왜냐하면 결제 라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제 그 라인에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리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공직자 비위라든가 특히 경찰 관련된 거 그리고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 경찰들도 관련된 부분에서 하기 때문에 이 자리는 매우 중요한 자리고 그리고 사실 행동을 함부로 하면 절대 안 되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저 자리에 어떤 사람이 손가락 한번 해도 사실은 밑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상관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눈치를 봐야 되는 자리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경찰이 유착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놀라울 만한 일인데 더구나 그 경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를 했고 경찰청 인사 담당관으로 경찰들의 인사권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친분만으로 유착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경찰이 지금 따져보고 있는 혐의는 뭡니까? 일단 버닝썬에서 미성년자 출입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미성년자 출입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윤모 총경이 이제 그거를 좀 무마해 줬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맨 아래쪽에 있는 겁니다. 버닝썬 미성년자 출입 사건 때 현직 경찰관한테 좀 얘기를 해서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 줬다는 게 있고 저 몽키 뮤지엄이라는 건 뭐냐면 버닝썬 이전에 승리 씨하고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가 같이 운영하던 그런 일종의 클럽이에요. 그 부분에도 이제
다른 경쟁업소에서 저 몽키 뮤지엄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네. 해서 이제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 건을 알아봐 주는데 역시 그 몽키 뮤지엄 사건 담당 수사관에 연락을 해가지고 좀 무마하는데 도움을 네. 준 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좀 받고 있는 거죠. 네, 지금 표에 보시듯이 경찰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관이 한 명이 아니라요. 지금 4명 정도 전형직 경찰들이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검경 지도부가 명운을 걸어라 이런 표현을 썼는데 직접 듣고 오시죠. 강남 클럽의 사건은 연예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마약류 사용과 성폭력 등이 포함된 불법적인 영업과 범죄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기관이 유착하여 묵인, 방조, 특혜를 주어왔다는 의혹이 짙은 사건입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되어 온 사건들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기관들이 고의적인 부실 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결코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함께 책임을 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을 낱낱이 규명해 주기 바랍니다. 네, 버닝썬 그리고 연예인들과의 유착 의혹 관련해서는 경찰이 아무래도 의혹의 당사자니까 수사를 검찰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일각의 우려가 있었는데 검찰은 일단 사건은 배당이 됐는데 수사 지휘만 한다고요. 수사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태에서 경찰에서 어떤 질문하는 요소의 맥락이 있거든요. 네. 그럼 그거를 또 검찰에서 다시 한번 하게 되면 맥락이 흐트러지게 되면은 잘못된 정보를 흔히 말 용의자들한테 줄 수 있기 예. 때문에 지금의 검찰의 지금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지금 지내는 방향에서 무엇인가가 잘못됐다고 보면 바로 서류를 일체하고 신병을 넘겨받아서 네. 수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의 눈이 많으니까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배상훈 교수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